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선호입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셨네요. 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진행할게요. 저는 2012년에 이 사업을 이제 부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꽤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022년이니까.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전업으로 진행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릴 거고요. 화장품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예, 저 화장품 몇 년 썼을 것 같아? 그럼 예, 화장품 10년 썼거든요. 예, 화장품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분들은 당연히 사용하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좀 강의를 좀 준비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많으시나요? 많으세요? 예, 경제 이야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뉴스 같은 거 혹시 많이 보시는 분? 뉴스. 경제에는 관심 있지만 뉴스는 안 보시네요. 예. 지금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지금? 네? 그 얘기할 거 어떻게 알고?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카카오톡이 제일 이슈 아니에요? 예, 그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뉴스는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톡 그 사례를 제가 이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 느낀 거 없으세요 혹시? 뭐 느끼셨어요? 카카오톡 안 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요? 예? 뭐 느끼셨어요? 불편하다? 아 짜증나 안 된다 뭐 이런 거? 예. 그냥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이거 안 되니까 다 안 되네. 대안이 필요하다. 예. 하나만 믿고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켜보죠. 예, 밤사이에 나 빼고 무슨 재미난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들 확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SNS부터 보시는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예, 여러분 그거분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 같은 기사 많이 보는데 연예 기사 이런 건 잘 안 봐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사회, 경제, 문화 뭐 이쪽 거를 많이 봐요. 아무래도 제가 강의도 이제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시사 상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할 건데 주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어렵게 안 할 거거든요. 주무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 재밌을 거예요. 자, 요사님 보면 뭐 떠오르세요? 이 시절에 분들이 계신가요? 국민학교 시대인데 아, 왜 웃으세요? 저 국민학교 나왔는데요. 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에요. 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뭐 경제가 안 좋네, 뭐 경기가 힘드네, 뭐 위기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한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고물가다 뭐다 해가지고 뭐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예요. 머리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은 이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전쟁 뒤니까 예,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활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한 식품이든 의류든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 살고 기업이 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음, 남자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과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 혼자 저희 네 식구를 이제 먹여 살렸던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부터 어머니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이제 되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뭘 해도요 잘 되는 경제 시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고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개발도상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성장들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성장만 되면 너무나도 좋죠. 제가 이렇게 고성장하다가 꼬꾸라지는 사례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사진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네, 저는 대학 전공이
그 미국이거든요. 어울리진 않죠. 예,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삭한 편인데 이거 미국 대공황 시대예요. 1920년대. 그럼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요. 이제 우리를 문화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예요. 일본인들이. 그 시기 때 미국은 이미 굉장히 큰 문명의 발전을 이뤘고요. 막 빌딩이 올라가 있고 그랬어요. 뉴욕에. 근데 그런 어떤 고성장 속에서 이들도 한 번에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대공황인 거죠. 당시 때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경기가 너무 이제 막 활성화가 되니까 공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찍어만 내면 잘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장에 자본이 돌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대출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쓸 돈, 투자할 돈 이런 것들을 은행으로부터 쉽게 돈도 빌리고요. 그리고 잘 되니까 어때요? 자꾸 투자를 해요. 어디다 투자를 많이 했냐면 주식. 예, 이때 우리나라에 주식 개념은 별로 없었죠. 얘네는 이미 그때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잘 팔리던 물건들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는 먼저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대량 생산된 물건들이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을 빨리 감지한 사람이 주식을 털어내기 시작했어. 네, 주식을 털어내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연쇄 도미노 효과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주식을 팔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죠? 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 빚을 안게 된 거죠. 심지어 내 돈으로 투자했으면 괜찮지. 진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예. 재고가 쌓이니까 공장에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줄 서 있는 거냐면 이 화면 자세히 보시면요. 커피랑 도넛을 공짜로 준다고 써 있거든요. 예, 그거를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이렇게 번성했는데. 예, 이렇게 번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정말 전 세계를 흔들었던 경제 이제 위기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아가 났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당시 때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죠.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겪었죠. IMF 세대는 분명 계실 것 같아. IMF 세대 계세요? 예, 예, IMF 세대들. 아니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IMF가 터졌다. 중고등학교 정도? 예.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IMF가 터지면서 그 우리 누나는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먹고 살 만한 시대에 수학여행 간 거고요. 저는 등산했어요. 네. 속리산 갔거든요. 속리산. 그 속리산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에 이렇게 왜냐면 쓸 돈이 없으니까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한테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기업들한테 왜냐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나라를 잘 이렇게 번성시켜라라고 하는 어떤 간단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까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효율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 경영이 악화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결국 외환 보유고가 똑 떨어지게 돼. 예, 근데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에 빚이 많았어요. 근데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요. 달러가 없으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IMF로부터 한 52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빚을 얻게 돼요. 이때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실업자도 많이 생겨요. 원리는 똑같아요. 좀 전에 했던 대공황이나 IMF나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다만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건데 서브프라임 뭐기지? 예,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우리의 집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나섰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고요. 그거는 또 대출도 쉬워졌어요. 이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해서 뭘 샀냐면 모기지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자를 계속 했던 거죠. 이때 은행에서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그런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아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산 가격보다 현저하게 집값은 떨어졌지만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상품들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들이 점점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집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무 영향 없었을까요?
네,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그 미국은 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 본래 미국은 우리한테 큰 시장이죠.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 성장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별로 안 좋죠. 자국 내수를 살리는 게 더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우리도 힘든데 너네 물건을 사줄 수가 없어. 너네도 우리 물건을 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아니면은 너네도 우리한테 좀 덜 팔아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별로 안 나오죠.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좀 강의를 좀 준비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가 아니면 이미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양쪽으로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죠. 이 부분들은 이제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이제 기일이래 가지고 장을 보는데 제수용 배 하나에 8,000원 하더라고요. 하나씩 랩에 포장해서 파는데 8,000원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3개를 올리라 그랬는데 예, 이 생각을 벌써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첫째 사니까 예, 그런 있어요. 첫째 사니까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 생각이 드니까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데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원인은 그 뭘까?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를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예, 맞아요.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 시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간단한 이치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 그건 맞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도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0원으로 만약에 뭐 축구공을 하나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1,000원으로 축구공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음식도 똑같거든요. 배추가 풍년이다라고 하면 우리 김장 이제 조금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주부님들. 그럼 괜찮겠죠? 배추가 풍년이면 많으니까 저렴해지는 거죠. 근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가 어떻대요? 김장 안 하세요? 아, 여기는 다 이렇게 커리어 어머니들이 주시구나. 예. 그래서 김장 그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네 국민들이요. 거기서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사람들을 부양을 하려고. 아니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개입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뭐 지원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저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크지 않고요. 더 큰 거는 세계 경제에 의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훨씬 큰 거예요. 이런 것들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대안은 없을까? 이 작품 뭔지 아세요? 예. 생각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생각만 해. 예. 자, 우리 근데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회수가 돼야 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물가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깊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배추가 너무 비싸지면은 김장을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호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출을 줄이게 돼. 예를 들면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그럼 나는 소주가 더 좋다. 계속 좀 이렇게 꾸벅꾸벅 조신 것 같은데 갑자기 손을 드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소주는 그냥 밥 먹으면서도 한잔 할 수 있는 게 소주지만 와인은 어때요? 예, 적어도 소주의 몇 배의 돈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줄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산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경기가 침체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지금 시중에 자본이 너무 많고 달러가 너무 많아. 근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저는 미국 가서 직접 이 물가를 체험했거든요. 8월 달에. 제가 미국 8번째 간 거예요, 이번에. 근데 역사상 가장 비쌌어요. 제가 아내랑 햄버거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햄버거 하나랑 핫도그 하나 먹었어요. 감자가 곁들여진 거. 그리고 맥주 딱 한 잔씩 마셨어. 예. 한 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예. 팁과 세금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가 정말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난 좋다라는 사람. 진짜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좋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좋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되니까. 손을 안 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예, 다 걸렸어요. 예. 자,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요,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자금을 걷어들이겠다 다시. 예. 못 돌아다니게. 이 자금이 회수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시중에 자금이 회수되니까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예, 상승되겠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되니까 물가가 잡힌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막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물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고금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3%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미국이 3.15인가 2호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보통은요, 원래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공부하시는 분야 이분. 예. 우리는 아직 전시고요. 미국에 비해서는 안정 자본이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화폐가.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같은 금리다.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 훨씬 안전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외국 투자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경제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3% 올리면 우리는 3.5나 3.25 뭐 이렇게 가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요. 예, 안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못 따라간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긴 하거든요. 예, 그건 내건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이제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뭐 고환율, 고금리, 고환율 제가 이제 막 얘기했지만 또 고령화도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너무 올라가 버린 집값, 그리고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리스크가 너무나도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창 그 심리적 매수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2030 세대들 뭐 아니면은 이제 집이 없던 세대들이 정말 큰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돈이 회수되죠. 이게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 부동산 값은요, 시중에 있는 자산보다 오를 수는 없어요. 시중에 있는 자산의 총액과 시중에 있는 부동산의 총액이 이 부동산이 더 높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지만 이게 팔릴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끌어들이니까 반대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안정기를 갈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대공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모기 사태 봤죠. 이미 많은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집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빚 그것보다 떨어지게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마음대로 금리도 못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리스크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식과 코인은 멀쩡할까? 주식 차트 요즘 보시는 분 계세요? 주식 차트?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식과 코인.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비슷한 강의를 제가 다른 데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그 남편 몰래 코인 투자해가지고 지금 몰래 전전긍긍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이분이 친구한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군요. 예,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주식과 코인의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죠. 오르락내리락 막 하니까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은행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보다 낮다고 그랬죠. 외환 자본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주식 쪽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안은 없을까? 예, 생각하는 로댕들. 역시 생각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보시면 더 심각해요. 이 속도를 보세요. 2021년 1분기부터 2022년 지금 바로 이 전분기거든요. 1864조 원이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금액이요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도 되질 않아요, 사실. 예. 1조의 금액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1869조의 빚이 우리 가계에 다 나눠져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 주말이랑 지지난주 주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러 가던데. 그리고 차도 다 좋은 차 끌고 가던데. 차도 다 좋아. 예. 어떻게 된 거야? 이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빚을 내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카드 빚을 쉽게 낼 수 있죠. 이미 썼잖아요. 다음 달에 갚아야 될 거 이미 할부도 할 수 있고, 자동차 리스라든가 할부라든가 렌탈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도 뭘로 유지되고 있는 거다? 우리 사회가 빚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요. 이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금리가 0.5%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GDP의 몇 프로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자,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 거 뭐예요? 네, 우리의 월급 같이 늘어줬으면 버텨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월급이 이 통계치로 보면은요,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예, 이것은 월급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사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통계이기도 해요. 자, 대안은 없을까? 예, 역시 생각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 역시 생각만 해.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알려줘야지 이 강의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얘기만 계속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지만, 위기 상황이 많았지만 우리는 또 뭐 특이하게 이게 있어. 한국 사람들이 특유의 국민성이 있거든요. 그 뭔지 아세요? 특유의 국민성. 소주를 좋아해. 예, 위기에 강해요. 예, 굉장히 위기에 강해요. 위기를 많이 겪었고요. 굉장히 많이 극복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무언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더 많이 일하세요. 예, 더 많이 일하시면 돼. 그러시면 조금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것도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데 더 오래 일하세요. 예, 아니면 두 개 다 하세요. 두 개 다 하면 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겪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4인 가족을 남자 혼자서 먹여 살렸던 그런 가부장적 사회가 있었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산업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조금 더 뭐 웨이빙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서 둘이 일하는 사회가 됐잖아. 예, 심지어 어떤 집은 아이가 알바도 해요. 예,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오래 일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겪었던 거라는 거죠. 예, 여기서 더 이상 뭐 더 많이 더 오래 어떻게 일할 거예요? 예,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기 속에 강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 알려드리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제가 참여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여하게 될 소비자 참여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데,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을 소비하시고요, 그런 느낌을 누군가한테 공유하면은요, 그것 자체가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는 가끔 1인 프랜차이즈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독특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 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 목소리 나온 거 아니죠? 네, 유튜브 트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담을 하게 돼요. 가입하면 가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소비자가 일단 우선 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소비는 어차피 하시잖아. 지금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뭐다? 소비자다. 예, 아니신 분, 자급자족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분은, 네. 이제 소비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보통 한 30% 정도의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하게 되고요.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는 100%의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 70% 정도를 총판, 도매, 소매라고 하는 유통 단계가 원래는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단계를 이제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70%의 일부분은 회사가 가져가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우리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마케팅의 아주 근본적인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냐면 소비재,
여러분들이 늘상 쓰는 소비재. 좀 전에 아까 그 화장품 이런 거 소비재였죠? 예,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재로 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아침 드셨나요? 아침 드셨어요? 전날 소주 먹었으니까 아침 드셔야지. 예. 근데 이분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매번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 여기 기억이 나네요. 그런 소비재인데 소비재이지만 그냥 막 쓰는 제품보다 전문성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다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성과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요. 독창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은 여기에서 이 루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면 돼요. 예,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건강과 관련된 식품들이 있고요. 아무거나 건강 제품 먹진 않잖아요. 예, 누가 혹시 야 이거 먹어봐 막 주면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이 있어요. 체중 조절 제품이라고 하죠. 체중 조절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아까 화장품, 그리고 퍼스널 케어, 샴푸, 린스, 샤워젤, 뭐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좀 전에 소문 내주는 거야. 예, 아주 쉽게 표현하면 소문 내주는 거. 그 소문 내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해요. 모르셨죠? 되게 잘하세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 야, 걔가 그랬대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야, 걔가 그랬대. 엄청 소문 내는 거 잘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문 내는 것도 정말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일입니다. 자,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누군가한테 소문을 내주세요. 어떻게 소문을 내? 자, 소비자 1호에게 소문을 냈어. 야, 내가 이 회사 제품을 써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 끝내줬어. 드라마틱해.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혹 했어. 그래,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가져가는 거는 세일즈잖아. 세일즈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정보만 전달했고 이 사람이 회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소문 내주는 것. 맛집을 소문 내듯이. 어떻게 보면 중개업과도 좀 비슷하죠? 자, 근데 이 1호가 이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 실적이 2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200포인트는 나한테 똑같이 공유가 돼.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평상시에 막 그냥 소문내고 다니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있어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열정적이시잖아. 소문내주는 거에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인스타그램 보면은요 엄청 소문내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여러분한테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1호가 물건을 써보니까 1호도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를 똑같이 줘. 아, 기가 막힌데? 라고 시작하면서 2호에게 소개를 했어. 2호도 혹해서 800포인트를 구매했어. 그럼 1호도 800, 나도 800포인트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해주는데 불만 있으신 분?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만이 있다고 얘기한 분은 본 적이 없어. 예. 그리고 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자, 500포인트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 500, 500, 500, 500, 500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자, 다음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비자 군단들이 막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게 2000포인트가 하더라도 나한테 어떻게 올라온다? 2000, 2000, 2000, 2000.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유를 받는 그런 공유 플랜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환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빨갛게 칠해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내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소개를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수입을 누릴 수 있어요.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번 해놓은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거거든요.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저작권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 책을 써야 되는데 이미 그 길은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대학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권리소득이 되는 비밀은 바로 재구매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물건을 전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정보만 줬고 물건은 누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회사를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소비재예요. 소비재는 결국은 달아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기능성과 전문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좋으면 다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재구매를 할 때마다 우리한테 포인트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 돈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당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던지 아니면 아파서 누워있던지 여행을 가 있던지 간에 누군가는 물건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럴수록 내 수익은 늘어나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시중에 보면은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옆 사람이 얘기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면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 기준을 모르고 아무 회사에 가가지고 나 그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회사 선택을 분명히 이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믿을 수 있어야죠. 소비재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능성과 전문성.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꼭 소비재여야 돼요. 소비재가 아니면 재구매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예, 예전에 보면 옥장판, 뭐 도이치임대, 뭐 여기 다녀오신 분들 막 계시더라고요. 도이치임대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한 번 사고 난 다음에 재구매가 일어날까? 여러분 평생에 도이치임대 몇 번 살 것 같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있어 그거. 예. 여러분 거기 깎아서 비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절대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여야 되고 재무 구조가 안정되고 공정하게 돈을 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합법적인 회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회사를 소개를 해야겠죠.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라는 이 회사는 그리스와 라틴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창립자분이신데 왜 돈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다 갑자기 건강 얘기로 넘어가?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납득을 시켜야겠죠. 예, 이 회사가 창립된 배경을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회사의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요, 본인 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학 박사를 지내셨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온 인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로서 아니면 과학자로서 만든 좋은 제품을 우리가 쓰길 바랬어. 건강에 필요한 제품들. 근데 그러한 제품들을 시중에 내놨더니만 어땠을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상당히 미흡하구나.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강하려면 예, 유산하니까 균형 잡힌 영양을 얘기하시는데 예, 보통 건강 이렇게 얘기하면 운동해야죠. 그렇죠? 운동해야죠. 그리고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야죠. 예, 그리고 뭐 비타민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죠. 살도 찌지 말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스트레스인 분 계신가? 예,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전문 용어로 산화되고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예, 산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항산화제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런 분들에게는 끝나고 비타민 C 하나 드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걸 언제 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네한테 돈도 벌게 해주고 시간적 자유도 줄게. 근데 그런데도 건강을 안 챙겨 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주게끔 만들어준 회사가 바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였어요. 근데 30년이나 된 회사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FDA 의약품 제조업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차고도 넘치고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실함을 인정받고 있고요.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회사의 특징이고요. 수많은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 제품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인정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내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 백악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업계 최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군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건강을 지켜야 하기 위해 먹어야 되는 뉴트리션 제품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체중 조절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네, 그리고 샴푸, 린스, 샤워젤 뭐 이런 퍼스널 케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이 비교에다가 비교 가이드를 만들어 봤더니 유산화가 최고였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외국 얘기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디컬 그 헬스케어 대상을 4년 연속 수상받은 자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야 헬스케어는 헬스팩만 받은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그 다이어트 제품들도 그렇게 체중조 제품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 드리고요. 야 그러면 이 제품은 너네만 먹어? 아니 정말 저명하신 전문가들 특히 운동하고 있는 몸이 재산인 이런 선수들이 많이 먹고요. 빙속여제라는 이상화 선수가 유산화 제품 매니아로 알려져 있죠. 이렇다 보니 정말 많은 상을 받았지만 상을 얘기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을 제가 나열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끝나고 난 뒤에 더 알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회사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맞아? 네가 말한 거 맞아? 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은 전업과 부업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일을 했던 2012년도에는 이미 회사원이었고요. 결혼했고요. 아이가 있었고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부업으로 진행하다가 수익적인 부분에 확인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는 넘어갔어요. 뭘로? 전업으로.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남성분들이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방향은 뭐냐면 일하는 시간 외에 유산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하는 시간 외에 유산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의 그 생계와 경제적인 부분들은요 똑같이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전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것을 유지하면서 작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회사 끝나면 보통 한 8시, 8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한 명 정도는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해나갔어요. 하지만 유혹도 있었어, 유혹. 어떤 유혹? 야, 너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야, 나와 술이나 한잔하게. 너 뭐 이렇게 바쁘냐? 야, 가자, 놀러 가자. 뭐 이런 것들. 야, 나와 당구장이야. PC방인데 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드라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막 우영우 막 이런 거 막. 예, 다 보셨나 보다. 예, 다 보셨나 보다. 저는 안 봤거든요. 예,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일하시면서 남는 시간을 유산화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언제 쉬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주말에 쉬시고요. 여기서 성공하면은요 정말 쉬기 싫은 만큼 쉬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어요.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하시다 보면은 분명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대로 행동하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 주식과 그 코인, 뭐 부동산처럼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소비 패턴만 변경하면 되는 거죠. 내가 기존에 구매하고 있던,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을요, 유산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바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왜 시작을 망설일까? 예? 왜 시작을 망설일까?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매서운 눈초리를 하면서 공정하게 주는 거 맞니 너네? 라고 묻거든요. 네, 공정하게 주거든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유산화 공유 플랜의 특징은요. 유산화 플랜의 특징은 공유 플랜이라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뭐예요? 야, 이제 안 속아. 야, 이거 예전에 제가 얘기하면은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피라미드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서 다 들었나 봐. 예, 그 요즘 강의를 저한테 많이 시켜서 그래. 예, 저한테 강의를 많이 시켰거든요. 이번 달에만 3개를 하니까. 예, 이게 삼각형인데요.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피라미드로 보인대요. 네, 그래서 물어보면은요, 다들 피라미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만큼 이 업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드려야 된다라는 거. 피라미드는 요거죠. 요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준다? 공유 플랜으로서 공평하게 공유받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 실적은 다 받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누군가 한 명 소개하게 됐고, 이 사람이 실적을 냈어. 50점. 그럼 나는 몇 점 가져가면 돼요? 50점 똑같이 가져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를 통해서 내 조직이 많이 커졌네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조직 내에서 5,000점이 발생했다면 나 이거를 그냥 똑같이 5,000점을 받아가시면 되는 건 공유 플랜이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래도 아직까지 째려보시잖아.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 예, 아는 사람 많아야 하잖아. 그렇지 않거든요. 레버리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사람 2명에서 4명 정도 소개하더라도 이 일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해낼 수 없는 것을 모두가 함께 해내는 그런 원리인 거죠. 이 1 플러스 1이 2가 됐죠. 뭘 뜻하는 거냐면 나 혼자 처음에 시작했지만 내가 한 명을 소개하면 우린 2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이서 약속하겠죠. 한 명씩만 해보자. 한 달에 한 명. 그러면 2명이 2명을 소개하니까 4명이 돼요. 또 4명이 약속을 해. 한 명씩만 하자 이번 달에. 8명이 되고요. 8명이 한 명씩 하면 16명이 돼요. 이것을 10번을 반복하면은요.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10명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10명을 소개한 거예요. 10번을 반복한 동안. 10명을 소개했는데 1000명의 인프라가 생겨버리는 그런 마법 같은 게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럼 사람 많이 소개했을까요? 사람 소개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누나 이거 샴푸 써봤어?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너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니? 왜냐면 사실 이런 거 있어요. 남자가 이런 뷰티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잘 안 먹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남자들끼리 있는데 요 얘기를 했을 때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저는 돈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이 일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많이 찾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개한 사람이 2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오래 했지만, 자, 팔아야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팔아야 된다 그랬나요? 소비 비즈니스고, 이 사업은 권리 소득이 되는 사업이에요. 세일즈 사업이 아니고요. 내가 한번 해놨던 것들을 계속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수익을 계속 가져가게 되실 거고요. 아, 그래도 계속 오해를 하시죠.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잖아요. 두 번 정도 얘기해야 이해를 하세요. 소비 중심 비즈니스라는 거. 여러분들 가정 내에 있는 제품들을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하면은 바로 이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도 또 그래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 이 비즈니스는요, 이 기회 확장을 할 수 있는 리엔트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포인트를 똑같이 주지만 그거에 대한 한정이 있고요. 이게 그 한정을 다 채웠을 경우에 더 이상 포인트를 똑같이 지급해주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가 맥스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맥스가 됐을 때 여러분 벌어가시는 금액이 한 월 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내면. 근데 무한정 공유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만 기회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기회의 나눔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벌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가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제가 700만 원 번다 그랬죠. 한 번 더 해봐라고 하면서 나를 저 밑으로 내려줘.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를 더 채우면 1,400만 원이 되고요. 그럼 한 번 더 해봐 하고 나를 저 밑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꽉 채우면요 2,200만 원의 수익이 되고요. 한 번 더 채우면 3,200. 하지만 중요한 건 공유 플랜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네, 총 시장 규모가 20조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한 5억 정도, 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조의 시장을 우리는 노려갈 수 있어요. 예,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예, 해내실 수 있죠. 저도 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냈거든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보신 분도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마음에 드셨으면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 무한 수익의 유산화 비즈니스. 처음에 이 일에 도전하시면요, 한 월 300만 원 정도 벌어갈 수 있는 디렉터 직급에 먼저 도전하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좀 전업도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방향으로 이제 유산화를 조금 더 유익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맥스시키면 우리는 골드 디렉터라고 얘기를 해요. 월 700만 원 정도 벌고요. 하나를 하면은 루비 디렉터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에메랄드, 그 다음이 다이아몬드. 우리 다이아몬드는 좀 클래스가 다르죠. 월 3,200만 원 정도로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숫자가 늘어나요. 1 다이아몬드, 2 다이아몬드, 3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없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는 거죠. 오해가 풀렸어. 이제 당장 시작할까요?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아까 그 째려본 사진 계속 썼거든. 한 번 웃기려고. 예.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2만 원 내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평생 가입비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줄 거고요. 가입하고 나서 시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약 50만 원 정도의 브랜드 체인지를 해가지고 한 개의 아이디를 개설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100만 원 정도의 브랜드 체인지를 해가지고 오타가 났네요. 3개의 아이디를 개설하시면 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더블 적립 혜택이 있다라는 거. 한 번에 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은 기본적인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고요. 일을 잘하면 다양한 보너스를 받아가게 되실 건데 여러 보너스가 있지만 저기 엘리트 보너스는 표시가 안 돼. 저기 쫙 돼 있잖아요. 저 왜 그럴까? 네, 제가 못 받아본 거예요. 다른 거 다 받고 있는 건 저 못 받아본 거예요.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표현 드리는 거죠. 앞에 얘기한 게 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수많은 여행의 기회가 있는 인센티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뭐 남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에 다 할 수 있죠. 지금은 유맵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너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계 없이 누구나 일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성장과 수익이 따를 거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어. 힘들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해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유산화의 소득의 성격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만들어 오는 것을 누군가한테 상속해 줄 수 있는 상속의 권한까지 여러분들한테 주게 될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못해 먹겠다고 사직서를 내게 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은퇴해서 나만의 인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30살 이후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드림카를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꿈에 그리던 차를 타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여러분들 즐기셔야죠. 여행이 있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은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커리어우먼, 그리고 멋진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거죠. 내 집 마련의 꿈을요, 조금 더 당겨줄 수 있어요. 지금 벌고 있는 거에 추가적인 소득이 될 거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로서 항상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은 첫 번째 삶인 50세까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삶이 바로 제2의 인생이거든요. 그 제2의 두 번째 인생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죠. 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30, 40대 분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유롭게 돈 걱정 없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유롭게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 은퇴후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이것은 내가 처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니까 덩달아 누가 행복해지냐면 내 가족, 내 주변인들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예요. 이 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럼 넷플릭스 몰라도 오징어 게임은 아시죠?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사진을 꺼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너무나도 상식이 된 사회잖아요. 다들 이 회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넷플릭스는요, 2000년대에 굉장한 경영난을 겪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님이 그 당시 때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비디오 체인 업체가 있어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체인 업체예요.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미국 전체 시장에서. 그럼 이제 비디오를 대여해서 봤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비디오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 근데 DVD가 나오고 블루레이가 나오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운받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비디오가 있는 집이 있을까? 근데 블록버스터는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때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한테 우리 회사를 제발 좀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영난 때문에. 단돈 뭐 천만 달러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블록버스터의 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넨 너무 틈새 시장이야. 관심 없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구매하지 않았는데, 블록버스터는 이때 10년을 못 버티고 망해요. 패러다임이 변한 거죠. 넷플릭스는 어떻게 됐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떡상했잖아요. 떡상했잖아요. 5천만 부 곱하기 3천 하면은 얘네 그 수익이 나와요. 그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기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우리 근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조금 더 열린 마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요.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유산화 매출이 200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들 중에 같이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왜냐하면 회사는 1600억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시장이 먹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결국 성장을 했고 지금 지속적인 성장 끝에 160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회를 저는 잡았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기회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 내년에는 24년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한국에 개최될 건데,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컨벤션을 통해서 경제 효과 가치 1253억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행사 때문에 엄청난 성장이 유산화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년간 해왔던 성장이 1400억인데 내년에 1253억의 부가가치가 있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더 큰 기회가 열린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가담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잃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얻는 것은 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잃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기회는 가져가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 꼭 잡으시기 바랄게요. 유산화가 주는 삶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이루게 만들 건데, 꿈을 이루고 싶으시죠?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네, 그것을 유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